영앤리치 달성에 건보료 신경 안 쓰고 싶은 남자. 다주택자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강큰 남자.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오늘 절세유키에서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김장현 전임님이 다주택자로 조기 은퇴하고 싶은 삶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료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다주택자라고 해도 월세 소득 없이 전세만 주면은 건강보험료랑 상관없지 않나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전님처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건강보험료하고 임대소득 관련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지난번 시간에 월세 33만 원 넘으면 안 된다 기억해요? 네. 그 기준점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 꿈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회사 다니면서 좀 투자해가지고 월세 좀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처럼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괜찮은데, 직장인 밑에 있는 별도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매해 11월 달. 11월. 네. 그럼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전세만 좀 받으면서 세금도 좀 적게 내고, 저는 그냥 세금 조금만 내고 문제없이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약간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나와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받는 월급 있죠. 그 월급 하나에 대해서만 내가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보험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50을 내가 내고요, 50을 사장님이 대신 내줘요. 보험료 산정 대상이 작고 그 중에서도 절반만 내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일단 내가 다 내야 돼요, 보험료를.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소득, 재산, 자동차 전부 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지역가입자가 좀 내가 부담이 되는 게 많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어요. 그 매월 받는 월급에 대해서 내는 게 그냥 보수 월액 보험료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뭔가 투잡을 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면 소득 월액 보험료 내는 거예요. 대부분 직장인들은 보수 월액 보험료 내고 끝나겠죠. 네. 근데 우리는 뭐가 목표죠? 영앤리치 플러스 월세도 받아야 돼. 월세 받아서 다주택자의 꿈을 꿈고 있잖아요. 네,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월액 보험료 낼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때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때 기준을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연간 3,400만 원. 근로소득 외에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월급 외에. 근데 이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3,400만 원이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이에요. 이걸 2천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어요, 이제. 내린다고요? 내리기로 했어요. 안 좋은 건데?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추가로 뭔가 소득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뭐다? 소득 월액 보험료다. 소득 월액. 자, 그런데 내가 회사를 언제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나가고 나면 이제 나는 직장 가입자에서 벗어나죠. 네. 그럼 직장 가입자에서 벗어나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배웠던 지역 가입자, 아니면 피부양자. 여기서 이제 피부양자가 나와요. 피부양자. 별도 소득이 없고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정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해요. 근데 내 자녀가 회사를 다녀.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 밑으로 내가 피부양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피부양자. 근데 내가 좀 그전에 일찍 나와서 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피부양자로 갈 수도 없어. 그리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은 아까 우리 봤잖아요. 본인이 100% 다 부담해야 되니까 건보료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 그만두면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이미 계속 가입자들 한 거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회사 다닐 때처럼 네. 보험료가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3년까지 최대.
회사는 나왔지만 예. 회사 나오고 나서 내가 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좀 활용하면 좋다. 자세한 건 공단에 연락해서 물어봐야 된다. 요즘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임대소득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직장 가입자니까 월급 받으니까 직장 가입자인데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지역 가입자 전환 될까 안 될까요?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 요건이 두 개가 충돌하면 직장 가입자가 먼저 우선이 돼요. 우선이에요. 다만 그 월세를 많이 받아서 비용 빼고 나서 2천이 연간 넘었다. 네. 그럼 어떻게 된다? 더 낸다. 보험료를 좀 더 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한테 곧바로 온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내가 이제 피부양자인 경우 아니면은 지역 가입자로 곧바로 빠져버린 경우,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시간은 피부양자인 경우만 봅시다. 피부양자인 경우. 배우자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를 한다고 합시다. 공동명의. 왜냐면 나중에 양도세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공동명의 했는데 공동명의로 된 집에서 임대를 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아요. 뭐가 발생하죠? 주택임대소득 발생하잖아요. 그럼 비록 공동명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직장 가입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 배우자는 피부양자잖아요. 그럼 신고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양자의 정의는 직장 가입자 밑에서 소득이 없이 네.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소득이 생겼네. 하고 박탈시키는. 능력이 생겼네.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굳이 놔둘 필요가 없네. 그럼 뭘로 전환시켜버려요? 직장 가입자요? 지역 가입자요? 지역 가입자지. 그러면 보험료가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거기 보면은 민원 여기요라는 위에 메뉴가 있어요. 민원 여기요. 네, 그러면은 개인 민원이 나오고요. 그 개인 민원 안내에 보면은 민원 업무 목록이 있고 보험료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해 보면은 4대 보험료 계산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4대 보험료 계산에 지역 보험료 모의 계산이 있고 직장 보험료 모의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임대소득을 연간 3,4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럼 22년 7월 전까지는 이게 3,400이 기준이니까 보험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 없죠. 변화가 없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간 3,400에서 조금 더 추가돼가지고 연간 3,500이 돼요. 그럼 제가 해보니까 대략적인 거예요. 한 월 6,53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월 6,530원. 원이요? 예, 30원.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이 직장 가입자가 엄청 유리하네요. 엄청 유리한 거예요. 연간 한 8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돼요. 소득 금액이 7천 해봤어요. 제가 7천만 원. 월급 말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7천만 원 받았을 때 늘어나는 보험료가 얼마냐면 대략 23만 5,430원.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282만 원. 낼만 하지 뭐. 이 정도면은 낼만 하죠. 이게 한 달 월세 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든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내고 내가 수익을 낸다. 더 내도 된다. 아. 내가 더 내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지역가입자가 이제 문제죠. 지역가입자도 계산을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지역가입자는 좀 어려워요. 제가 요거는 정말 임의대로 해봤어요. 월 매출을 제가 500 정도 잡아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급 받는 거랑 비슷하게 했더니 보험료가 얼마 나와요? 90만 9,050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면은 114만 원 이렇게 나와요. 직장인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어떻게든 피하시기 위해서 좀 피부 양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직장 다닐 수 있으면 좀 오래 다니거나 혹시 그럼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시는 게 되게 유리해요. 정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혹시 뭐 그냥 막연하게 회사 생활 그만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빼고 난 추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넘어버리면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더 추가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직장 가입자는 좀 미미했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미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요. 내가 이미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능력이 되시면 요즘에 단기 근로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단기 근로 같은 거 해가지고 직장에서 어떤 월급을 또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역가입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임대역을 하고 있어. 차라리 관리인을 고용을 해버려요. 관리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급여 수준에 맞춰가지고 보험료가 또 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까 직장가입자 정의에서 혹시 기억나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이면서 그 일하는 직장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서 사장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밑에 직원을 고용을 하면은 또 일종의 어느 정도 혜택이 올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이도저도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뭐 위장 취업 좀 해달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자, 그러면 불법을 안 하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셀프 월급을 주시면 돼요. 셀프 월급. 셀프 월급이요? 네네네. 이거 아주 솔깃한데 셀프 월급. 똑같은 뭐 스마트 스토어를 가정해 봅시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하는데 이제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길게 봐서 법인 사업자로 해보는 거죠. 그럼 법인 사업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수익이 좀 작게 나겠지만 계속 그 수익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좀 이게 잘 된다. 그럼 그때 한번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명의를 뭐 이렇게 배우자 명의로 해가지고 그 법인 사업자를 키워 나가면서 그 배우자가 원래 피부양자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려고 할 때 그 법인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직장가입자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회사의 대표와 직장인이 똑같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 부담해야 되는 게 맞죠. 네. 50%니까. 네. 그건 이해되죠? 그렇지만 월급에 대해서만 나가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재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생각만 해도 되게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자산 중에 하나 뭔지 아시죠? 꼬빌. 들어봤어요? 꼬마 빌딩. 이 상업용 물건. 상업용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꼬마 빌딩 이런 거를 매수하실 때는 법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법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기다려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할 게 생겼죠? 네.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Chai TV